데이터 과학 관점에서 본 사주팔자입니다. 재미로 만든 코너입니다. 쉬어가는 코너기도 하고요. 뭐 이걸 믿어라,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관점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시다 보면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류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극복해야겠구나. 이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사주팔자가 먼저냐? 제가 아끼는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정말 미인인데 연애에는 항상 실패했어요.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쪽 집안이 사주팔자를 맹신하는 집안입니다. 사주팔자에 서로를 잡아먹을 상이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믿지 않은 사람이고 이쪽 데이터 쪽을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다가 문득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제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풍수지리에서 범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고적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는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구현하다가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 꼭 비하하거나 이런 게 뭐 미신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거 자체도 가치가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딱히 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주팔자는 태어난 날짜와 시간으로 운명, 성격, 건강, 인간관계 등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태어났으니까 아까 그 동생 커플이 인간관계를 예측한 거겠죠.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난 남자하고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난 여자가 만났으니까 뭐 파탄이 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과학하고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시간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인공지능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부동산 변동, 가격 변동, 주식 변동, 트렌드 변동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요. 하물며 이제 모션 플래닝, 동작 해석 이런 거에도 쓰이기 때문에 중공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이 이미 쌓아왔습니다. 그걸 갖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이런 추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주팔자랑 비슷한 거예요. 과거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겠죠. 혹은 과거에 이게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쯤 태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나면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주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때 태어났으니까 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계열 추정 과학에서의 기본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과학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한다라기보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미래에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5년 전 확률이 A, 금리가 B, 기업 매출이 C였을 때 주식이 D%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전 확률이 A 플러스 1, 비금리가 B 플러스 1이고 기업 매출이 C 플러스 1일 때 주식이 D 플러스 0.1% 성장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 이미 갖고 있겠죠? 주식시장이 시작한 이래로. 근데 현재 상황이 환율이 A-1, 금리가 B, 기업 매출이 C-1이에요. 이걸 갖고 주식이 D%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5년 전, 2년 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상황이 똑같으니까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이런 예측은요. 과거의 사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과거 사례를 갖고 유사한 상황을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거나 전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요. 예측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주식 상황이 대표적이었죠. 이런 상황도 없었고 온갖 변수가 난립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나 데이터 순서는 입력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쓴 입력 변수는 뭐예요? 환율, 금리, 기업 매출이 입력 변수로 쓰였습니다.
5년 전 9월 3 일이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또 현재 9월 30일 2024년 9월 30일 주식 변동 퍼센트 알려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지금 환율, 금리, 기업 매출이 이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날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도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간 다르잖아요. 이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값 같은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입력값 때문에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 날짜 때문에 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 7월이라서 주식값이 오른 게 아니라 혹은 9월이라서 주식값이 오른 게 아니라 7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식값이 변동이 되는 거고 9월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모든 날짜를 한 달 후로 미뤄라. 그렇다고 해서 막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바로 입력값에 날짜를 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코딩 구현할 때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기업 주식 예측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도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촥촥 변해왔어요. 물론 이전의 과거의 트렌드가 하나의 입력 변수로 쓰일 수는 있지만 몇 월 며칠이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물론 과학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태어난 순서, 가정 형편, 태어난 날씨, 태아와 유아기 성장 환경 등을 입력값으로 쓰이면은 이제 사주팔자도 과학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9월 30일 날 태어난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남자는 장남으로 태어났어. 가정 형편은 어렸을 때 이랬고 태어난 날씨는 여름철에 태어난 친구야.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태아 때 뭐 이런 환경이 있었고 유아기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반면에 너는 막내야. 가정 형편이 이랬어. 태어난 날씨는 뭐 겨울에 태어나서 뭐 상대적으로 뭐 면역이 강할 수도 있고 뭐 태아 유아기 때 이랬어. 이러니까 둘은 잘 맞을 거야. 혹은 둘은 너무나 상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짜 자체는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짜 자체는. 그래서 요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100번 양보한다면은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태어났으니까 뭐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환경이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각종 요인에 의해서 공통된 특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날짜는 절대 입력 변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코딩 구현할 때도 꼭 이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관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까?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시계열축의 X축, Y축, 상관계수와 인과관계 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